운석이란 혜성, 소행성 혹은 유성체와 같은 물체에서 떨어져 나온 고체 파편들 중에서 대기에서 불에 타 없어지지 않고 지구 표면까지 도달하는 그런 물질의 총칭입니다. 뭐 어렵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돌덩이 하나가 지구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지구 표면에 10g 이상의 운석이 떨어지는 개수는 평균 5만 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야, 길 가다가 운석 맞으면 죽나? 정답이요. 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구는 매우 크니까 그냥 지구의 땅덩어리를 가로 세로 1km씩 판단했을 때 1제곱킬로미터 기준으로 10g의 아주 작은 운석이 떨어져 맞을 확률은 0.00034%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1제곱킬로미터보다 작으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맞을 확률은요, 더더욱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운석에 맞을 확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치, 즉 0에 거의 수렴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확률을 높여서 야, 내가 사는 건물, 내가 사는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라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집 크기를 가로 세로 10m 정도, 집 각도를 어떻게 보면 집 표면에서 45도 각도 정도로 평균치로 잡았을 때 약 140평방미터 기준입니다.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집에 맞을 확률은 이렇게 책정됩니다. 0.000000475%, 즉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을 맞을 확률은 이렇게 확인됩니다. 야, 뭐가 다른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극악무도한 확률을 6번 곱하면 됩니다. 더한 게 아니고요, 곱한 겁니다. 소점 자릿수가 훨씬 더 내려갈 겁니다. 이 정도의 확률을 가진 남자,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운석 충돌 미스터리,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과 미스터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말씀드릴 장소부터 먼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작은 국가 보스니아 북부에는 곤지라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매우 특이한 남자가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천둥이 치거나 폭풍우가 몰아쳐오면 짐을 쌉니다. 그는 당시 나이 50세인 이름 라디보제 라지크입니다. 근데 보통의 모습으로 짐을 싸는 것도 아닙니다. 집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이러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집도 매우 특이한데 집을 전부 금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도 철판, 대들보도 전부 강철인 거죠. 그리고 늘 이 남자는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매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저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이 저를 죽이려고요, 노리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뜻 들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이상한 소리입니다. 아니, 외계인이 당신을 왜 굳이? 그리고 외계인이 돌을 던져서? 라는 생각인 거죠. 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유는 존재합니다.
2007년 11월 비가 엄청나게 내리던 어느 날 저녁 라지크 씨는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집에 꽝 하는 소리가 납니다. 뭐지? 도둑 들었나? 라는 생각이 나가봤는데 거실에 아주 큰 돌덩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지붕은 뚫려 있었고요. 바닥에 박힌 돌, 그리고 뭔가 약간 불타듯이 뜨거워 보이는 연기가 나는 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는 생각에 뭐 이웃집이 무슨 장난을 쳤나? 이게 왜 여기에 떨어졌지? 라는 생각이지요. 하늘에서 떨어졌나? 진짜 운석인가? 이 생각에 감정을 받아봤는데 운석이 맞습니다. 우주에서 떨어진 돌이었고요. 그리고 진짜 진품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확률이 떠오르실 겁니다. 뭐? 집에 떨어졌다고?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이구나. 그런데 엄청나게 놀라운 기사가 하나 뜹니다. 영국 일간 메트로지에 따르면 2007년 돌멩이가 하나 떨어진 그 이후부터 총 6번이 이 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된 거죠. 2007년 11월 그 다음 2008년 4월에 한 번 떨어지고 나서 2016년까지 총 6번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죠. 한 번 떨어진 것도 말이 안 되는 확률인데 똑같은 집에 6번이나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말이죠.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 이 남자가 왜 헬멧을 쓰고 다니는지, 이 남자가 왜 집을 전부 철제로 만들어놨는지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네요.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요, 실제로 두 번째 운석이 떨어졌을 때 그걸 네덜란드 한 대학교에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한 금액으로 집을 철로 꾸민 겁니다. 그리고요, 비가 내릴 때마다 늘 똑같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몰려오면 항상 운석이 떨어졌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비가 오면 머리에 헬멧을 쓴 채로 짐을 챙겨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던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운석일까요? 근데 신기한 게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대학 연구진이 체크를 해봤는데 실제 운석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했던 것도 보면 이 운석에 대한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남자는 정말 특이한 운을 가진 사람일까? 혹은 다른 미스테리가 있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섹션인 라지크 씨의 주장은 조금 허무맹랑합니다. 외계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솔직히 여러분도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물론 본인은 당연히 겁을 먹을 수 있는데 외계인이 위에서 돌을 던져서 위성을 떨어뜨려 운석을 떨어뜨려서 널 죽이겠다, 그거 말고도 방법은 많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 번도 못 맞췄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허무맹랑한 얘기 같고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첫 번째 견해로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라지크 씨 집이 조금 특이한 집 아니야? 바로 첫 번째 가설. 라지크 씨 집에 엄청나게 강한 자성이 존재한답니다. 해서 그 자성 자체가 유도를 하는 건데 운석 구성 요소의 90%는 자성을 띱니다. 그래서 그 자성에 끌려서 그 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은 금방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 말이 왜 이상하냐면 운석이 날아오는 속도도 속도지만 순식간에 그 궤도를 바꿀 만큼의 엄청나게 강한 자성이 존재한다면 평상시에 이 집은 어떤 물체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집에 존재하는 모든 기계 물질들은 전부 다 늘러붙을 것이고 그 강한 압력 때문에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만약 이 남성이 손에 그 운석을 들고 있으면 운석을 따라 들어갈 거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도 빨려 들어갈 거고 집을 철로 꾸며놨으면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금방 이 학설은 깨집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두 번째 학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학설 좀 특이합니다. 두 번째 학설은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것. 근데 이게 일반적인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저도 미스테리 파트로 따로 한번 진행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 피라미드가 바로 이곳에 위치합니다. 보스미드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30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가 뭐 어떻다고 라는 얘기죠. 근데 이 피라미드가 추정치만요 24,000년입니다. 외부에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큰 피라미드는 이집트 기자 대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그거보다 더 높고 더 커서 초고대 문명의 자료로 쓰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구상 수만 개의 피라미드가 발견됐지만 보스니아 피라미드보다 오래되고 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기자 대피라미드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이 근처에 가면 자기장 교란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더 크지요. 실제 이 마을 근처에 가보면 전자기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저 맨 꼭대기에서 뭔가 에너지 빔 같은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 즉, 이 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이쪽으로 끌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피라미드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파워는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끌어들일 만큼의 힘만 존재해서 하필 그 힘 때문에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곳이 아까 보여드린 그 사람 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피라미드가 특별한 자기장이 있다라는 게 증명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다라고도 완벽히 인정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들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얘기인데요. 지구는 돕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돌면서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끌어당긴다는 거야?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폭풍과 칠 때마다 거기에만 떨어진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이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반경 30마일 이내에 있는 어디에도 계속 떨어지는 구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한 곳만 떨어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구는 돌고 있으니까 낮에도 당길 수 있고 평균적으로 1년에 5만 개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그쪽 반경 어디에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더 맞는 얘기인데 왜 굳이 이 집만 해서 이상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학자들의 비판이 이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가설을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수학자인 제프리 샬릿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뻥치지 마. 즉,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라즈크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일부의 진실과 나머지의 거짓이다라는 주장이지요. 어떤 얘기냐면 수학적인 확률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떨어졌다라고 주장한 첫 번째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떨어졌다. 연속적인 확률로 이렇게. 이건 수학적 수치에도 0%에 가깝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몇 개 제시를 했는데요. 신빙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걸 조사했다고 얘기한 대학교. 일단 대학교 이름이 들어오니까 우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그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년제 대학도 있지요. 그리고요 직업전문대학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실제로 바위에 대해서 운석이다라고 제대로 조사했다고 밝힌 대학교는 뭐 대학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곳이 처음 판단한 건 불과 1개입니다. 나머지는 측정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개가 외부에 팔렸지요. 조금 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운석이
떨어지면 얼마만큼의 파괴력이 있을까? 사실 그거에 대한 수치는 여러 가지의 견해, 그리고 운석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데 10g 미만, 매우 작은 거죠. 작은 운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한 돌덩어리면 한 몇천 정도 합니다. 그런데 10g, 5만 개씩 떨어지지요. 너무 표본이 많지 않습니까? 즉, 이 남자가 들고 있는 것. 실제로 라자크 씨가 들고 있는 운석은 밖에서도 충분히 구매 가능합니다. 아마땡 사이트, 이런 경매 사이트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하나로 한 10만원 미만 정도. 그 정도로 구매 가능하신 성분입니다. 즉, 이 사람이 6개를 전부 증명했다는 건 알겠는데 최초에 돌아온 거 이외에는 전부 구매해서 마치 자기 집에 계속 떨어지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여기 뮤지엄 만들어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운석이 계속 떨어지는 집. 왜냐면 운석 떨어져? 무서워? 이거 상식적으로 빨리 이사를 해야지, 죽을 것 같으면. 그리고 돈을 팔았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보강할 게 아니라 딴 데로 가던가 조금 다른 곳에 땅을 사서 집을 다시 짓던가. 무언가 말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었죠. 마치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되게 신성하고 특이한 곳,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외계인이 이곳을 타깃으로 하고 있대요, 외계인 이 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오컬트적인 걸 노리며 수익금을 올리고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저희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운석이 떨어지면 그 운석에는 코드네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떨어졌다. 그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운석이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마지막 업데이트가 여기지요. 이곳에 이름부터 텍스트부터 위치부터 모든 걸 검색하면 당시에 발견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세르비아에서 운석으로 확인된 게 2개밖에 없습니다. 2개입니다. 나머지는 존재한다고 하면 누군가 거를 구매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원래 있는 코드네임을 자기가 샀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왜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라지크에 대한 걸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일단 라지크씨 이름으로 된 게 없습니다. 네덜란드에 팔았다면서요. 근데 왜 없지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짓말인가라는 의심은 살짝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존재하는 게 없었지요. 보스니아에 존재하는 2개의 운석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남자는 어떤 코인을 타고 싶었던 걸까요? 느낌이 드는 건 그냥 속된 얘기로 어그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르비아에 방문하신다면 이 집 가지 마십시오. 이 집 가시는 돈, 비행기 값 이런 거와 여기 들어가는 박물관 비용보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하셔서 혹은 아마땡 사이트에서 10만원 미만의 운석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실 겁니다. 저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매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뭐 포털 사이트에 있는 블로그를 보여드리면 거의 홍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안 보여드리고 그냥 블로그를 더 보시면 자세한데 저 그냥 네이버 쇼핑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이런 거 있죠. 이거 10g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312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큰 거예요. 덩어리가. 이건 꽤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10g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꽤 큰 건데 이 정도 되면 꽤 가격이 나가요. 이게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구매하고 싶으시면 세르비아 가지 마시고요. 세르비아 비행기 왕복값하고 박물관 비용이면 이거 사시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세요. 차라리 진짜 보고 싶고 갖고 싶으시면. 네.
네, 뭐 물론 그러다. 운석 파는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운석 많이 떨어지거든. 그리고 뭐 이런 거 좀 조그만 것도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석칠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예쁘잖아요. 이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79만 원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 이런 거는 뭐 거의 이제 짝퉁일 확률 크니까 이런 거 조심해서 하시고, 뭐 진짜일 수도 있고요.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뭐 네, 이렇게 봐도 저 지금 검색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뭐 여기 세일몰도 있네요. 뭐 자연운석이라가지고 69,000원짜리 있으니까 뭐 우주의 전기를 얻고 싶으시면 저기 가서 이상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구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잠깐 궁금해서 이게 몇 천짜리도 있기는 있어요. 몇 천짜리도 있긴 한데 이거 높은 가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천짜리 있네요. 근데 이거 시계네. 어휴, 시계 좀 비싸죠. 네, 이거 로땡스. 네, 이거 비싸요, 여러분. 네, 로땡스. 네, 높은 가격으로 클릭해봤는데, 네, 이거는 뭐 시계죠. 요 판을 그걸로 했대요. 몇 천짜리는 안 나오네요, 네. 좀 비싼 거 있네요. 뭐 운석 판때기인데 26cm짜리 300만 원이래요, 여러분. 네, 뭐, 네, 이게 더 낫겠네요. 네, 어디서 이상한 거 구매하시느니. 네, 뭐 쭉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이렇게 이제 블로그 같은 데도 파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뭐 그런 데서 구매하실 분들은 뭐 구매 진짜 하진 않을 거죠? 관심이 있으시면, 네, 뭐, 그렇게 뭐 하시든가, 네, 뭐 하세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분한테도 아까 뭐 말씀은 드렸지만, 저 아저씨께서 이제 하신 뭐 행동, 말투 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너무 이제 뜬금포 같은, 네, 이제 부자연스러운 내용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마 그러면 아니 아까 뭐 검색하면 진짜 안 나오는 거 맞아? 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가지도 증명을 해야죠.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름.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복사를 해놓은 상태죠. 복사해놓고 아까 이곳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잠깐만, 검색을 좀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넣어볼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앞에가 틀렸나요? 이렇게 앞을 지우고 이름만 검색을 이렇게 딱 해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뭐 세르비아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거라서 어쨌든 이제 국가가 이제 통합된, 뭐 그래서 이름이 긴 거래요. 저도 알아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세르비아로 해서 검색을 딱 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추가된 게 몇 개 있네.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엔 그런 사람도 없고요. 이게 연도가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어떤 분이 한국 있냐고 하시는데 한국 있나? 한국은 검색해볼 생각을 안 했는데. 있다. 사우스코리아. 두근두근. 한국 있나? 검색해볼까? 이거 100kg는 진짜 이거 맞으면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한국 한번 봐볼까요? 오, 있다. 진주 땡땡님. 뭐, 이름. 이거 지명인 것 같은데? 진주. 뭐야, 이거? 가평. 맞나? 이거 뭐야? 뭐? 1999년에 180kg짜리가 있다고?
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클릭해도 뭐 이상한 거 뜨는 거 아니겠지? 오, 정보 뜬다. 가평이래요. 네임은 가평이라고 써있어. 이거 진짜 오피셜이네. 공식적인 이름이네. 그니까, 이름이, 운석 이름이 가평이야. 가평. 운석 이름이에요, 이거. 우와. 180kg? 1999년에 발견했고. 아, 길 만들다가 저기구나. 그럼 그 전에 떨어진 것 같은데? 길 건설하고 있다가 봤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거 아니네. 이게 빵 해가지고 우와 이게 아니라 뭐 하다가 이거 뭐야 이러고 찾았다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대박이다. 저기 이렇게 써있어. 아주 길 만들다가 찾았다고. 와우, 신기하네.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80kg짜리 존재합니다. 엄청나네요. 2014년에 떨어진 거인데 경상남도에 34kg짜리. 오, 신기한데? 네. 감사합니다. 펜션님 여기는 좀 그러면 빼주세요. 기분 나쁘니까. 아 여기 아니구나. 깜짝이야. 왜 없나 했다. 여기는 이겨야지. 뭐 이렇게 많아 여기는?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야 이거 야 여기는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잠깐만. 아이 이 건덕지들이 좀 그러네. 여기는 1000g이면 10kg 맞나? 이거 18kg지? 맞죠? 아닌가? 1000g이 1kg예요? 아 1kg? 아 저 전문분이 아니면 잘 몰라요 여러분. 아! 자 저기 펜션님 이거 여기는 자르세요. 네 여기는 내보내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이름이 켄센이야? 이름이 아 우리 180이었어? 아 그럼 올리세요. 아 네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우리가 이겼네. 됐어요 그러면. 네 아유 뭐 그닥이네. 이건 뭐 떨어지기만 많이 있지. 뭐 네 뭐 그렇게 덩어리가 없네요. 네 우리나라가 더 크네요. 네. 우리나라가 더 크네요. 네 여러분 좋아요. 네. 네 역시 대한민국은 대단한 국가예요. 한번 봐보자고 궁금해서. 와 진짜 뭐야 페이지가 더 있는 거야? 450개가 넘는 거야? 이거는 못 보겠는데? 너무 많아. 야 진짜 많이 떨어져. 땅이 크니까 진짜 많이 떨어지는구나. 와 진짜 엄청 많은데요? 와 이게 땅이 커서
이건 끝났네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우리가 뭔가, 여기 땅이 커서 그래요, 여러분. 야, 이 정도면 근데 박살 난 거 아니야? 이거 28톤인데? 잠깐만, 돌이 28톤짜리가 떨어졌다고? 아,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수치야? 이거 50톤 있다고요? 진짜네? 아니, 1898년에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여기 지금? 같은 데야, 심지어. 같은 데에 두 개가 떨어졌는데 하나가 50톤이고 하나가 28톤이야? 떨어진 게 아니라 발견된 건가? 이거 오피셜이야. 발견인 건가? 와, 대박이다. 야. 하긴 저 50톤짜리가 그때 진짜로 떨어졌으면 난리 났겠죠, 진짜. 50톤이면 얼마나 거야? 갑자기 또 궁금한데? 큰 대륙으로 자꾸 가니까 갑자기 궁금한 대시가 또 생겼어. 여긴 진짜 크니까, 여기는. 이거 9페이지였죠? 이게 왜 두 개야? 이건 뭐야? 왜 물음표가 있지? 러시아? 뭐 이거야? 이건 뭐야? 이거 왜 물음표가 있어요? 이거 만드신 분도 헷갈렸나? 러시아임? 뭐 이런 건가? 소련인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여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 이 정도 그래도 많긴 한 건데. 1톤 3톤. 아, 여긴 크레이터가 좀 있구나. 러시아 물음표 한번, 이거 뭐지 이거? 이게 애매한 건가 보다. 그러니까 발견은 됐는데 러시아인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런 거 아닐까요? 발견은 됐지만 러시아일까? 이거 아닌가? 좀 뭔가 좀 애매한 건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출처가? 잘 모르겠음이란 느낌 같은데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재밌다, 이거. 저희 편집님 이거 영상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넣으면은 이거 뒷이야기 더 길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진님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보고 이제 보실 거라서 저 그냥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50톤짜리를 이길 만한 건 없는데?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구나. 북한 봐도 돼? 오, 23톤짜리 하나 있다. 그래도 안 되죠? 중국이 진짜 큰 거구나. 오, 중국가 크네. 어디? 나미비아요? 나미비아? 이거 물음표, 모로코?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물음표 있으면 좀 애매한 건가 봐. 26톤짜리 있다. 여기 뭔데, 60톤, 씨. 야, 이건 뭐야? 60톤, 이거. 와, 이거 오피셜이야. 호바. 호바예요, 호바. 여러분. 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호바. 나미비아에 20년에 발견했네요. 와우. 엄청난데? 그거 봐도 되나? 하긴 이거 보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죠?
보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겠지? 설마? 이거 뭐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거 아니지? 방송 조심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골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 그죠?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 저 죄송한 얘기인데, 이들은 있어도 안 찾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매장 돼 있어도 이쪽 사람들은 안 찾지 않을까? 당장 이걸 찾을 이유가 없어서? 근데 이게 뭐야? 쇼하쿠? 쇼하쿠는 뭐야? 이거 누가 찾은 거야? 이거 이런 데가 있어요? 아이고. 그치, 그냥 돌 취급했을 수도 있지. 몇 군데를 봤더니 뭐 대충 뭐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정렬 안 되나? 산소 비율 이거는 저긴 것 같고 이거 아니고 이거 링크고 매스 정렬. 아, 이거 리셋 눌렀구나. 이거 저기로는 못 보나? 그냥 국가로 볼 필요 없이. 근데 아메리카들도 꽤 있을 것 같아. 언노운 있다. Into the unknown. 그래서 Into the unknown. 아, 이렇게 하니까 저기로 되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질량순이네요. 150? 이거 어디야 이게? 아, 어딘지 발견 안 된 거구나. 어딘지는 모르고 그냥 찾아지기만 한 거. 갑자기 어디 골동품 경매에서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 찍으면은 편지는 싫어하겠다. 길어져가지고. 어디냐? USA 어딨어? 이런 거는 근데 좀 오래된 국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된 국가를 보면은 뭔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더. 오, 역시 있네요. 30톤. 30톤짜리 있네. 그리고 영국도 있나? 92. 아, 영국 별로네. 우리나라가 더 크네요, 여러분. 네. 아, 뭐야 저거. 북방 쪽은 잘 안 떨어지나? 어디? 이집트? 여기 이집트는 좀 기대된다. 여기 좀 뭐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게, 여기도 크긴 크네. 여기 되게 극단적이다. 겁나 큰 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자질구레한데. 진짜 겁나 큰 거 하나 있네. 1.6톤짜리 하나 있네요. 이거 뭐야, 이거? 사진인가?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나 먼저 볼게요. 안 뜨는데? 뭐 없나 보다. 캐나다? 캐나다도 크지. 303. 이 정도면 나오네. 아, 네. 그래도 우리나라 적은 거, 이게 왜 이런 거 묘한 부심 생기지? 우리나라 작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보단 크잖아. 아, 하나 더 있었구나. 오. 간신히 이겼네. 여기는 좀 많구나.
맞지 이거? (6kg) 차이. 아, 6kg로 이겼어요. 네, 6kg로 충분히 꺾었습니다. 네, 꺾었어요. 그럼 된 거야 그러면. 6kg 차이로 이겼는데 뭐 어때? 우리한테서 그런 게 발견됐었네요. 네, 아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습니다. 뭐 형제 국가라고 불리는 여기도 있나? 아, 형제요. 적으시네. 터키도 진짜 초고대 문명 되게 많은데. 아, 중국 거? 왔다. 아까 저기 순으로 안 봤지? 아니야, 50톤이 최고예요. 아까 그 나미비아인가? 거기가 최대인 것 같은데? 60 몇 톤짜리? 이거 근데, 올컨트리로 해도, 오, 오래 걸린다. 오, 제일 큰 거 60톤이네. 아우, 아쉽게 지셨네. 이게 떨어진 거 꽤 있다. 여기에 이제 중국계 있는 거구나. 중국 세계 3위에요? 와, 동메달이네. 호바. 맞습니다, 여러분. 호바. 타임 리미트 한번 걸어볼까? 하루 전, 이틀 전. 이거 7일 것까지 돼 있잖아, 지금. 7일까지 하루에 몇 개 떨어졌는지 한번 봐볼까? 하루에? 하루 거 없고, 이틀 거. 야, 이거 많이 나오네. 일주. 근데 이거 발견 연도는 뭐야? 옛날 건가? 발견 연도를 체크를 하나? 그럼 뭐야 이건? 이건 왜 연도라는 게 왜 이렇게 적혀있지? 이건 이제 발견한 날짜? 아, 등재된 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증된 거구나 이거. 공식 인증 3월 7일이에요 그거 같은데? 야, 이틀 전에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진 거를 이때 떨어졌는데 공식 인증은 이때 했다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 풀어보면 이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7일날 된 거. 그러니까 3월 7일날 등재된 게 하나, 둘, 서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 아, 제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저 미스테리 컨텐츠 할 때 제가 약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해. 와,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런 거 보면서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계속. 한 달.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돌려본 건 지금 처음이거든. 와, 되게 많다. 한 달 사이에 90kg짜리도 있네. 2월 9일날 등재된 거네. 오우야. 내 생일. 내 생일날 9.49kg짜리. 이거 사고 싶다. 내 생일인데.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요? 뭐야, 이거? 뭔 나라야, 이게? 안타르티카?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런 나라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무슨 나라요? 안타르티카? 안타티카? 아, 이거 누르면 버퍼 걸릴까봐. 이거 산에서 발견됐대요. 아이씨. 내 생일날 등재됐는데, 겁나 해보고 싶네. 아니면 저런 식으로 따지면 2019년 그거 해야지. 2019, 2018. 다 찾아야지. 9kg. 이거 비싸겠다. 아까 얼마였지? 2kg짜리였나? 2kg가 300 정도 했잖아요. 이거 비싸겠다, 이거. 이 정도면은.
뭐야? 나사야? 제대로 안 읽어. 그럼 나사가 구이는 거야? 나사 데이터베이스 안에 카탈로그로 검색할 수 있다고? 카탈로그가 거기에 있다고? 뭐지?